안녕하세요. 스테스트입니다. 보니까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 중심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스트라는 애칭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원래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실습하고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화면을 반반 나눠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팀즈 화면을 띄워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쪽 이제 절반은 이제 선생님 계정으로 이렇게 보시거나 활동하는 거를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원노트와 팀즈의 조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노트를 이제 한 군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원노트를 그때그때 맞춰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다뤄보기 전에 이 원노트를 먼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노트를 대부분 사용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제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구조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게 지금 원노트 화면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컴에 깔려있는 앱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직은 이제 원노트 2016이라든가 이런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윈도우 10 앱 기본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원노트는 말 그대로 하나의 노트죠. 그래서 그냥 우리 노트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옆에 이제 띠지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붙이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구분해서 그 해당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각 영역의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작성하죠.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노트도 있고 여기 제가 여러 가지 계정에 있는 노트들을 한 번에 열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정들을 여러 계정들을 사용하려면 여기 각각의 계정들을 다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는 제가 이제 학급에서 활용하던 노트고요. 요 맨 위에 상태의 전자필기장 말고 그 밑에 2019 스트스트 피직스 1 요거는 제가 물리학 수업에서 교과 운영을 할 때 사용했던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개인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각각 필기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노트들이 각자 쭉 있는 거고요. 그 노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요 섹션들이 있습니다. 요 노트 옆에 붙이는 이 띠지 있죠? 섹션? 네, 그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필기장 하나, 그 다음 필기장 안에 들어가시면 하위 항목으로 섹션들이 있고요. 이 섹션들을 묶어서 섹션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띠지를 묶어서 이제 하나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약간은 옵션의 기능이고 기본은 이 섹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섹션 추가해서 필요한 섹션들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되게 많은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제가 사용하고 그동안 이제 써왔던 이런 이제 섹션들입니다. 그 다음 이 섹션마다 당연히 해당 노트에 페이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강의 섹션의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아래쪽에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본인이 필요한 만큼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오프라인 노트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섹션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섹션마다 페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계속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의 크기도 제가 계속 작성을 하면서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속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키워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한 페이지를 이렇게까지 크게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원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엄청 간단하죠. 그냥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도 함께 쓸 수 있는 서로 동시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필기장, 그 아래 섹션,
그리고 그 섹션 아래 페이지라는 게 있고, 페이지도 하위 페이지를 한 3단계 정도까지 만들 수 있고요. 섹션도 섹션끼리 묶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다. 너무 많으면 보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노트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원노트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계정을 입력해 주신 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지금 오른쪽 화면은 아시겠지만 이 학생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화면이 지금 제가 교사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채팅방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가 팀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노트는 이 채팅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팀에 있는 수업용 팀에서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컴이 좀 느려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신속 정확하죠. 이렇게 해서 네,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탭을 누르면 여기에 원노트를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다른 채널 여러 가지 제가 추가로 만든 채널에서도 이렇게 위키라고 해서 한 페이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제가 미리 추가를 해놨는데 플러스 눌러서 원노트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다른 이제 하위 채널에서 만드는 원노트들은 수업용 전자필기장의 하위 섹션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여기 아래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채팅에서 원노트를 어떻게 쓰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채팅방이에요. 금요일에 이제 들어와서 계정을 넣어주신 분들 해놨는데 채팅방을 이렇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 혹은 그룹 혹은 활동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려면 이 채팅방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서 그룹 이름을 바꾸면 되겠죠. 팀즈 라이브 이벤트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바꾸면 다른 사람도 다 바뀐 제목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회로라고 해서 이 탭을 팀즈의 장점 중 하나죠. 탭을 추가해서 웹사이트 혹은 엑셀, 원노트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설문을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원노트로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파일 공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원노트를 한번 제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탭 추가를 눌러서 원노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에서 사용하는 원노트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수업용 필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채팅방용으로 새로운 전자필기장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때 매번 뭐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이러기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루는 파일들 혹은 회의록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다가 작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새 전자필기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팅방 원노트 체험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은요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탭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아까 원노트에서 섹션, 페이지, 메뉴들을 보셨던 것처럼 이게 나옵니다. 지금 단팅방 원노트 체험 필기장이고요. 그 아래에 제목 없는 섹션 하나 생겼고 제목 없는 섹션 아래에 제목 없는 페이지가 이렇게 하나씩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제목을 바꿔볼까요? 지금 이 웹에서 사용하면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우클릭을 해주시면 섹션 이름 바꾸기, 섹션 이름 바꾸기 있습니다. 체험용 이러면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
뿅. 네. 여기서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플러스 페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 좀 번거로워요. 혹은 이게 편한 사람도 있는데 이 윈도우에 원노트 앱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앱을 사용하면 매번 원노트에 기록하기 위해서 팀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게 좀 편하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이 원노트 앱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팀즈 화면에서 위쪽으로 오시면 여기 중앙 부분쯤에 브라우저에서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웹페이지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클릭해 보시면 앱에서 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기기에 있는 이 원노트 앱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앱에서 작업하셔도 연결이 돼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바로 업로드가 되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앱에서 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그냥 계속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취소하시면 되고 원노트에서 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면 여기 지금 하부에 여기 아래에 원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열렸을 거예요. 단팅방 원노트 체험 지금 뭔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그냥 수동으로 열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기다리면 자동으로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원노트 앱에 계정 접속을 안 해놓으셨으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냥 로그인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네. 저희는 똑똑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전자필기장을 이제 여기서 열게 됩니다. 그러면 팀즈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제가 사용하는 원노트 앱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인터넷이 망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데이터망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작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망이 접속됐을 때 동기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험용 제목 없음 있습니다. 원노트는 다른 필기장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개인 채팅방에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제가 학생으로 들어와 있는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그냥 컨트롤 CV 하셔도 되고 이동 복사 뭐 이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단팅방 원노트 체험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얘가 동기화가 돼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건 지금 제 앱에서 연 거니까요. 전자필기장 동기화 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화살표가 나옵니다. 동기화가 된 것 같아요. 팀즈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함께 질문해 보아요. 이런 게 생겼죠.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 해당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한번 링크에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뿅 나옵니다. 네. 그럼 학교에서 사회까지 이어지는 학교 교육의 학교에서의 배움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떠오르는 질문들 여기다가 쪼르륵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수 있나요?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전 응답 참조를 누르시면 뿅 다른 분이 응답하신데 이건 네 퇴근 요건 질문이 아니죠? 이 진수를 질문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퇴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전 응답을 확인하시고 다시 들어가셔서 다른 응답 제출 눌러서 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필 이런 회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걸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팀즈, 원노트의 이 확장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홈즈에서는 다른 사람이 응답한 걸 볼 수 있는 링크가 없다는 건 안 비밀이에요. 네. 이렇게 원노트를 만들어서 학교는 작은 사회와 같다. 원래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게 질문 형성 기법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바꾸기라는 책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원래 이 규칙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학교는 작은 사회와 같다. 해서 질문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네, 어쨌든 넘어갈게요. 학교는 작은 사회와 같을까요? 그래서 배운 게 이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체득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둠 발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페이지 만들어서 2020-03-09 회의록 정말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회의록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네, 만들 수가 있겠고, 혹은 원노트는 여기다가 바로 파일 삽입이 가능해요. 여기 회의록 지금 바로 생겼죠, 제 앱에. 여기다가 삽입 눌러서 뭐 링크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삽입 가능하고요. 작년에 정말 좋은 기능으로 새로 생겼는데, 네. 파일을 삽입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열고요. 그대로 닫으면 그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글 파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파일을 여기다가 삽입을 한 다음에 열고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열고 작업을 한 다음에 닫기 저장을 누르면 바로 여기 삽입된 파일에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원노트의 작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함께 작업한 파일들을 혹은 함께 계속 작업을 하는 파일들이 원노트 안에, 하나의 노트 안에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보시면 오디오도 넣을 수 있고 비디오도 넣을 수 있고 폼즈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즈에서 원노트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학기를 모든 활동을 모둠 활동 중심으로 만들어서 모둠별로 이 팀즈 채팅방에다가 모둠 원노트를 만들고 거기서 회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중에 저한테 공유를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결과물뿐만 아니라 중간에 작업했던 거, 의논했던 것들도 제가 나중에 학생 개별 섹션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팅방에서 원노트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원노트 자체나 뭐죠? 이 팀즈 채팅에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 참 시간 제한이 있죠. 그럼 그냥 넘어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나중에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일단 지금 없으시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팀즈로 일단 원래 팀으로 넘어와서요. 이 과제랑 성적이 일반 채널에 밖에 없었죠. 그런 것처럼 수업용 전자필기장도 이 일반 채널에 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 채널에만 만들 수 있어요. 역시 수업 팀에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처음에 팀을 만들면 자동으로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원노트 수업용 전자필기장 설정. 아직 설정을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눌러주시면 공간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공동작업 공간. 이거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작업할 수 있는 편집이 가능한 섹션입니다. 공동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콘텐츠 라이브러리는요. 보거나 가져가는 것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료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열어서 볼 수는 있는 혹은 그걸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는 대출이 안 되는 도서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생 전자필기장은요. 학생 개별 공간이에요.
교사는 학생마다 교사는 모든 학생의 섹션들을 다 볼 수 있지만 학생들끼리는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섹션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다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듀테크로 테크에듀를 이라는 전자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공동작업 공간과 컨텐츠 라이브러리 말고 학생 개별마다 어떤 섹션들이 보이게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학생 이름이 나오고 학생 이름 아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섹션 그룹입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유인물, 수업 노트, 과제, 퀴즈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편집할 수도 있어요. 다 없앨 수도 있고 섹션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놔두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쓰실 때 주의사항 하나, 새로 배포하는 건 일괄로 배포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난 거를 회수할 수는 없어요. 일일이 들어가서 삭제는 가능한데요.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나중에 배포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배포한 거는 바로 만들자마자는 일괄 회수가 되지만 회수한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일괄 회수는 안 돼요. 학생 개별로 들어가서 삭제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되는 섹션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배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삭제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섹션 추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인원수라든가 뭐 망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니까 일단 눌러놓고 그냥 다른 작업을 하면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설정했으면 여기서 눌러서 보실 수가 있어요.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형성되어 있는 필기장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한 설명들도 나오는데 이것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텐츠 라이브러리, 이건 그냥 외부 섹션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교사만 편집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가 공동 작업 공간이고요. 콘텐츠 라이브러리는 대출 안 되는 도서관, 교사 자료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공동 작업 공간 가능합니다. 아까 안일반 채널 만들었죠. 거기서도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채널에다가 원노트를 만든다는 얘기는 같이 작업할 공간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른 데로 들어가면 못 보거나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옵니다. 이 안일반 노트는 이 안일반 채널에 있는 기본 형성되어 있는 이 위키라는 페이지고요. 이 안일반 채널용이라는 제가 추가로 원노트를 만든 섹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무시하시고 그냥 나중에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형성하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 말씀드렸듯이 공동작업 공간,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 그 다음에 지금 창을 작게 해놨더니 일단 크게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공동작업 공간, 그 다음 콘텐츠 라이브러리, 그 다음 요 학생 개별 섹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급에서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캘린더를 쫙 넣어놔가지고 학생들이 학급의 숙제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편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권한 설정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장이라든가 1인 1역을 맡은 친구만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각자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부 기능들을 여기서 하긴 어려우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김영태 선생님 하위 항목으로 이렇게 섹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바로 섹션 그룹이에요. 김민상 선생님 하위 항목에도 여전히 똑같은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별로 자기가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학생이. 혹은 개별로 선생님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 배포, 일괄 배포 가능하고 섹션, 일괄 섹션 배포 가능하고 몇몇 찍어서 일괄 배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노트에서 한번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가볍게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보게 되면 교사한테는 이게 다 보이고요. 학생한테는 뿅 보시면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 그대로 보이고요. 콘텐츠 라이브러리 그대로 똑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 다른 학생들께 안 보이죠? 진짜 학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개별로 제가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급에서 썼던 일기장이에요. 요거는 쭉 기간별로 두고 설문을 쭉 해놨고요. 했었고 뭐 첫째 달 일기, 뭐 시험과 시험에 대한 소감 혹은 연구 활동에 대한 거,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쭉 써봤습니다. 이 원노트의 태그 기능이 또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태그 삽입해서 태그를 결정을 해 놓으시고 이런 걸 딱딱딱딱 넣어 주시거나 여기서 피드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컨트롤 단축해 컨트롤 1, 2, 3 이런 건데요. 교사가 편집도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이런 걸 쭉 넣어 놓고 나중에 검색 이런 걸 해 놓으면 섹션별로 혹은 학생별로 혹은 필기장별로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 쭉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학기 끝났을 때 혹은 중간중간 그 학생의 하트만 모아서 보면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따로 피드백한 것들을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평상시에 쭉 해놓으면 그 학생 특성을 조금 더 이제 모아서 볼 수 있고 나중에 학기 끝났을 때 양이 꽤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다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학생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 활동이에요. 뭐 강연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라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토론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학년 활동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데에다가 이런 걸 넣어 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내용이 다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네. 교과도 마찬가지. 과제 같은 거 일로 다 내라고 하면은 혹은 활동하면서 메모를 다 여기다 해 놓으라고 하면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피드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학생도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수업용 전자필기장이에요. 저는 이제 공동작업 공간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여럿이 접속하거나 동시에 작업을 하면 약간 충돌이 있거나 조금 느려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거나 작업하는 건 저는 이제 팀즈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작업하거나 좀 실시간으로 대량으로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공동작업을 원노트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노트는 다 한 노트에 모여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누르셔가지고 브라우저나 앱에서 열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조금 개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더 멋지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약간 교과 운영도 그렇고 이렇게 좀 그 연수에 대해서 바라는 게 그걸 하면서 고민이나 이런 걸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서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일단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제가 예고했던 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수업용 전자필기장 이렇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데 과제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과제를 매번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하게 하면 저는 관리하기가 편하고 성적 관리도 편한데 학생들은 과제 제출한 걸 따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토론한 거 메모한 거랑 과제 제출한 거랑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따로 원노트에다가 담지 않으면 하나로 모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만들 때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 과제를 배포하면 학생들이 따로 과제 모으고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 하기 전에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 먼저 페이지 배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같은 경우는 이 애드인 기능이어서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검색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없던 게 이렇게 생깁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배포, 그 다음 새 섹션 배포, 그리고 컨텐츠 라이브러리로 복사, 뭐 과제물 검토 이런 게 있습니다. 과제물 검토를 누르게 되면은요, 꼭 과제로 만든 게 아니어도 과제물 검토 누르면 학생들 개별 섹션 그룹에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 같은 제목의 페이지들을 여기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과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개별 섹션 그룹에 있는 섹션들이죠. 과제를 눌러보고 다음 누르면 그 학생들 과제 섹션에 있는 모든 페이지 제목이 나와요. 검토에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지금. 자, 과제물 검토 다시. 뾰로롱. 유인물 다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인물의 페이지가 없기 때문이죠. 페이지 배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배포 눌러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전체 페이지, 모두에게 페이지 배포하는 거고요. 개별 배포는 제가 찍은 학생들만 배포하는 거고, 그룹 배포는 제가 그룹을 형성해 놨으면 그 해당 그룹에만 배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둠별로 제가 따로 구성을 해놨으면 모둠별로 배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섹션 그룹 이름 바꾸기 하면은 모둠이나 뭐 번호별로 해놓거나 뭐 하면은 그대로 정렬이 다시 됩니다. 그러면 작업하기가 좀 편리하겠죠. 학생들한테는 별 지장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페이지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배포할게요. 혹은 이 교차 전자필기장 배포는 뭐냐면요. 다른 필기장에 있는 페이지를 배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차. 다른 필기장에 있는 것들을 교차해서 배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김상태 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 자, 배포하고 싶은 페이지를 먼저 엽니다. 1. 배포하고 싶은 페이지를 열어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 페이지가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 페이지를 동시 배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파일 여러 개 선택하듯이 Shift 누르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 페이지가 동시에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페이지 배포를 하면 이 두 개의 페이지가 동시에 쫙 배포가 돼요. 여기 함께 질문해 보아요 하고 페이지 배포 눌러가지고 과제에다가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배포하면 쪼로로롱 함께 질문해 보아요 페이지가 지금 배포 중이에요. 역시 닫아도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학생 과제 섹션에다가 지금 배포를 했죠. 그러면 여기 함께 질문해 보아요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기화가 바로 된 거죠. 이렇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포한 거를 배포하자마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는 바로 회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 해당되는 거니까 어쨌든 페이지 배포, 섹션 배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과제 만들기를 한 뒤에 연습하고 지침은 띵띵띵 그냥 할게요. 리소스 추가를 눌렀을 때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나옵니다. 벌써 40분 지났어요. 수업용 전자필기장 요걸 딴 눌러보시면은요. 나옵니다.
환영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 컨텐츠 라이브러리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 이걸 누르면 이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 안에 있는 섹션들이 나오죠. 뿅, 홈을 누르면 다시 올라갑니다. 보통은 콘텐츠 라이브러리에다가 배포할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보통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공동작업 공간에서 학생들이 수정하면 안 되니까요. 콘텐츠 라이브러리 사용에 있는 이 콘텐츠 라이브러리 페이지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태치 하면 되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함께 질문해 보아요를 복사해서 콘텐츠 라이브러리 섹션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추가한 뒤에 뿅, 뿅. 네, 그럼 함께 질문해 보아요 페이지가 생겼죠. 요걸 배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수업용 전자필기장에다가 과제를 배부하는 방법 1. 배포할 페이지를 찾는다. 지금 배포할 페이지 찾는 과정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리소스 추가 누르고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누르고 어느 섹션에 내가 배포할 페이지가 있냐? 컨텐츠 라이브러리. 그리고 컨텐츠 라이브러리 섹션에 함께 질문해 보아요 페이지를 이제 선택한 겁니다. 이거 배포할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선택했으면 뿌려야죠. 어디다 뿌릴 거야?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업 노트에다가 배포를 할 거예요. 수업 노트 섹션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돈 누르면 쪼로로로롱 이렇게 하고, 다른 거는 지금 우리 저게 아니니까요. 그 과제가 아니니까요. 할당 눌러 보겠습니다. 바로 할당 누르면 지금 학생의 어디 있어요? 수업 노트 섹션에 지금 비어 있어요. 아직은. 생겼습니다. 함께 질문해 보아요가 딴 생깁니다. 스트 섹션에만 있냐고요? 지금 이거 학생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 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업데이트가 됐을 거고요.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태 선생님의 수업 노트에 들어가 보면 동기화가 아직 안 된 것 같죠? 네, 함께 질문해 보아요. 그 다음 김병찬 선생님의 수업 노트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작업을 하면 학생은 자기 것만 보이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작업한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 과제물 검토를 눌러서 수업 노트 다음을 누르시면 네, 함께 질문해 보아요. 이제 나오죠. 눌러서 다음 누르면 이 함께 질문해 보아요 페이지가 있는 학생들이 다 뜨는 거예요. 김민상 누르면 김민상 학생의 함께 질문해 보아요 페이지, 김병찬을 누르면 김병찬 학생의 함께 질문해 보아요 페이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학생마다 다 눌러서 들어가서 피드백하고 또 다시 상위로 나와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채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한 번에 쫑쫑쫑쫑쫑 누르기만 하면 쭉쭉쭉쭉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엄청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노트를 걷었어도 학생마다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노트를 걷으면 학생마다 작업 페이지를 열어서 봐야 되잖아요. 이 과제물 검토 메뉴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작업 못하게 페이지 잠금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팀즈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팀즈를 수업용 전자필기장하고 매칭해서 학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면서도 과제 관리도 같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거 가볍게 일단은 모르셔도 되게 좀 복잡한 건데, 그냥 원노트 앱에서도 과제 배포가 가능하다는 거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까시면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학생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 학교에 가야 되겠죠? 그 학교에 가야 돼요. 연결을 눌러서 단계가 3단계입니다.
연결 수업용 전자필기장 매핑 학생 매핑이에요. 연결 누르면 연결을 눌러서 여러 가지 팀즈뿐만이 아니라 구글 클래스룸 뭐 이런 여러 가지 LMS 서비스들이 있죠. 이런 거를 선택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고 나면 이제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매핑, 짝을 지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빵, 뿅, 네, 과정 팀즈 원노트 환상의 짝꿍을 매핑을 하게 되면은요, 이 원노트 앱에서도 팀즈 과제를 바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매핑이 네, 됐을까요? 네, 학생 매핑 그 다음에 누르면 자, 이제 필기장하고 팀즈라는 LMS 서비스하고는 매핑을 했는데 연결을 했는데 학생 개별로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쪼로로로로롱 네, 자동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에듀피스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수동으로 매핑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확인을 누르면 자 이제 해당 요 학생의 페이지하고 팀즈의 그 학생의 페이지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원노트 앱에서도 팀즈 과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한 이후 페이지 잠금을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잠겨요. 자, 포인트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요. 만들기 섹션 유인물에다가 요거를 만들기. 지금 원노트 앱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헷갈리시면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나면은 팀즈에 과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함께 질문해 보아요.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배포만 되는 게 아니라 과제물 검토를 누르시면 유인물 얍 뽀로롱. 네, 여기서 바로 점수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팀즈 들어가지 않아도 원노트에서 과제 배포를 하면은요. 여기서 바로바로 학생 눌러가지고 너 100점 얌. 동기화가 안 돼서 링크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점수 입력 바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노트랑 팀즈를 짝꿍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다. 단,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업용 전자필기장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기는 한데 일단 팀즈에서 쓰는 거까지만 일단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Q&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팀즈가 아니어도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메뉴예요. 그리고 선생님만 볼 수 있는 섹션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땡기시면 그것만 따로 활용하실 수도 있다. 거 말씀드리고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채팅방에서 원노트를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리고 팀즈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채널별로 그리고 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마스터님께서 재밌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배포받은 자료는 게스트로 접속해도 동일하게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이 학생 계정이 에듀피스 계정이 아니라 저희 학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게스트 계정이겠죠. 게스트 계정에도 요 함께 질문해 보아요, 유인물 이런 거 다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게스트 계정을 또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네, 보일 수 있고요.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도 학생 섹션이 따로 생겨요. 네. 그 다음 고객 관리라고 읽었어요 지금. 네, 고객님, 네.
과제 관리는 팀즈와 원노트 중 어떤 게 더 편하셨나요? 저는 아까 이제 설문 제목도 그렇듯이 학생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 혹은 자기가 성찰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이런 과정도 다 남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과제 형태도 제시해주지 않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가 아니라 저는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이용한 과제 관리가 더 편했어요. 나중에는 팀즈 과제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배포만으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잠금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노트가 편했는데 점수 작업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팀즈 과제가 훨씬 더 편리하고요. 방금 보여드렸듯이 원노트하고 팀즈 과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더 짱짱일 것 같습니다. 네. 원노트는 팀즈 채팅방에서 네. 그다음 원노트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나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게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학생들 페이지가 동기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저는 학생들이 그때그때 계속 작업을 쌓아놓고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활용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좋았던 거는 제가 중간중간 혹은 학기가 끝났을 때 학생이 활동한 이 교과 관련한 혹은 학급 관련한 모든 활동을 다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기가 좋았고요. 학생들도 자기 거를 리뷰할 수가 있었어요. 학급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과제를 줍니다. 이제 한 학기 돌아보기. 그리고 뭐 방학 중 계획. 그 다음에 개학하기 전에는 2학기 계획.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2학기가 잘 지금 무사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이 작업들을 자기들이 좀 모아볼 수 있었다. 저도 모아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좀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노트는 오디오도 제출할 수 있고 비디오도 제출할 수 있고 링크고 뭐 그냥 노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그냥 전혀 뭐 오피스 문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자유도가 높은 과제를 제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노트에 이미지 삽입이나 동영상 같은 미디어를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여기다가 삽입 눌러서 오디오 눌러가지고 처음부터 작업을 했으면 오디오도 쭉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맞장이라고 해서 제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본인이 이제 노트를 목차 만들고 정리한 거를 제출하는데 본인이 참고했던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가득 막 잡다구리하게 막 넣어놨는데 사실 자기 개인 노트니까 별 상관없죠. 대본도 넣어놓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학생의 생각 과정이나 맥락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거는 파일로 제출, 물론 원노트에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다른 부수적인 사고 과정들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아까 이제 저는 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초에 업데이트된 기능이 아무 파일이나 삽입해서 제가 열면 임시 파일로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작업하고 닫으면서 저장 누르면 업데이트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교사용 그 섹션에다가 학생 기록 엑셀 파일 만들어 놔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바로바로 그 원노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하나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그냥 오피스에서 클래스 노트북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시면 그냥 수업용 전자필기장만 활용하시는 거고, 팀즈에서 만드시면 제가 금요일에 약간 교실 같은 공간이라고 했죠. 그 교실에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가져다가 넣어놓고 쓰는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수업용 전자필기장만 쓰거나 팀즈에서만 접속하거나 하면은 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헷갈리는 면도 있지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팀즈 아니더라도 수업용 전자필기장 쓰면서 팀즈랑 연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질문 혹시 또 있으실까요? 뭐가 올라왔네. 네. 아무래도 무겁죠, 조금. 그래서 아무래도 실시간 활용은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요. 단 외부로는 좀 덜 무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부로 하면 조금 반응이 더 빠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 용량이라든가 혹은 속도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앱으로는 안 쓸래요 이런 학생들은 혹은 사람들은 외부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팀즈가 특히 조금 무거운데요. 팀즈를 그래서 쓰실 때는 저는 이제 외부로 켜놓고 알림을 켜놓으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팝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로 활용하시고 좀 계속 작업하고 막 그럴 때는 그때만 앱을 열어가지고 활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노트는 저는 조금 동기화가 바로는 느릴 수 있는데 나중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원노트를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 제가 이제 매시간 진발로 토론을 촬영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자기 메모하는 것도 그대로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찾아보거나 생각해둔 것들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거 혹은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기가 좋더라고요. 토론을 하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계속 컴퓨터 화면만 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 친구는 이게 참여를 너무 안 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그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서 자기가 그걸 더 깊게 알고 싶은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대해서 오해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도 했고 토론에 굉장히 막 활발하게 참여하는데 실제로 메모해 놓거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허술하거나 막 횡설수설이에요. 이 친구는 되게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제 학습 성향들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진발로 수업 촬영하면서 바로바로 진행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계해서 보면 좀 더 또 학생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거리를 찾거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나도 저는 이제 생활 기록부를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활 기록부 작성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도 조금 같이 설문을 통해서 받아보고 저에 대한 생활 기록부도 한번 작성해봐라. 세특을 작성해봐라. 뭐 이런 것들도 활동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중에 3년 지났을 때 자기가 구체적으로 찾아봤던 것들이 거기다 모여 있으니까 나중에 활용할 그 도구도 혹은 구체적인 내용도 보여줄 수 있겠죠. 뭔가 약간 중언부언인데요. 네, 여기까지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이 더 없으실까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